그런데 차도 있는데 지금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유산될 확률도 적었지 않았나 싶어요. 사고 충격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다 손질해야 되는데 아니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손질해 차 이름 모르게 해야지. 그치.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왜 안 비켜?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아이고. 아이고 제발. 아 진짜 어떡해. 네. 이 사고로 아니 여기서 자전거 저렇게 오는데 차가 진짜. 중앙선을 물고 쫓겨 돌아서 자전거 멈추셨어요? 멈췄는데 그 좌회전은 이 직진하는 자전거가 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가 먼저 오고 있으니까 멈췄다가 천천히 가야 되는 자전거가 오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안 되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여기서 자전거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전거 좌회전 우선이야, 직진. 멈춰야죠. 멈춰야지. 그런데 오히려 직진 자전거 멈춰요. 그런데 아 진짜 저거 못 그만 보겠다. 맞습니다. 와 저럴 때 차 움직이면 더 크게 다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119가 도착하고 옆에 있는 지나가던 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차를 들어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안 보였을까요, 그게? 보였는데도 계속 가네.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잡을 생각이 없었어, 내가 봤을 때. 그지? 말이 안 돼요. 아예 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마치 고의로 사고 낸 것처럼 계속 갔거든요. 네. 자전거도 빠른 스피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할머님이 멈춰주셨어요. 멈췄어요. 멈추셨어, 심지어는. 저게 차였어도 정면 충돌이에요. 저거는 진짜. 맞아. 그래서 뇌출혈, 경추골절, 폐, 간, 뭐 여기저기 엄청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저 상대차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민을 해봐야 된대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아닌지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아니, 중앙선 가운데 두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저 할머님의 아드님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유. 네, 영상에서 지금 차에 치이신 분이 저희 어머님 되시고요. 올해 77세 되신 할머니세요. 상대 가해 차량은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좌회전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크게 치어버린 사람이고요. 대체 이게 사람이 벌건 대낮에 저렇게 자전거 옆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차가 왜 못 보고 깔아뭉갤 정도로 운전을 했으면 전화 통화 정도도 아니라 아예 그냥 딴짓한 거 아니냐. 아 진짜. 어떡해. 아 나 진짜 못 보겠다. 이건 중앙선 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교차로 내에는 중앙선은 없습니다. 아. 중앙선 침범으로는 볼 수 없으니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교차로에서는 그냥 그러면 좌회전을 아예 그냥 이쪽 차선으로 들이받아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다치셔도 그냥 뭐 치료비 하고 병원에서 그냥 낫고 끝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도로에서 이렇게 다니는 자전거 보행자들은 얼마나 위험해요. 너무 화나는 화난다, 일이라서. 진짜 그거는. 아, 가해 차량 뭐 운전자랑 대화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저희가 연락 받은 건 문자 2개가 끝이에요. 제가 그분을 뭐 감옥에 10년을 넣어달라, 징역 살게 해달라고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사고를 일으켰으면 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뉘우치고 계속 미안해하고 다치게 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아이고. 아직도 지금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차로 이제 가슴을 깔고 지나가니까요. 늑골이 좌측 뭐 9개, 폐, 심장, 간이 다쳤는데 혈기용 상태라고 했었고요. 척추 쪽도 골절 있었고요. 오른쪽 다리도 다 골절돼서 부러진 상태였고. 3달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침대에서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힘드셔서 아이고. 다행히 어머님이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 이겨내고 계셨고 빨리 회복하시고 힘내시고 빨리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멀쩡한 사람을 갖다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자전거 탈 생각은 휴가도 없어.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고가 제일 무섭다 근데 진짜. 또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도 빠르지 않으시니까. 그러시죠. 너무 날벼락이다. 안타깝다, 진짜 날벼락. 이 사고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교차로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궁극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차가 여기까지 중앙선 물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똑바로 와서 여기서 픽 꺾었으면 똑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물은 것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좁게 돌면서 왼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저 할머니께는 잘못이 전혀 없는 저 빨간 차의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야 옳죠. 맞아.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몸을 망가뜨려 놓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저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사 중지 상태. 수사 중지 상태. 누가 신청한 거예요? 네? 누가 저렇게 요청한 거예요? 수사를 멈춰달라고? 아, 경찰관이 저렇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수사를 스톱하고 있어요. 합의했어요. 아니야. 아니 합의 안 했을 리가 없지. 합의와 관련된 얘기예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다 심하게 많이 다치셨기 다치셨어요. 때문에 많이 다치신 경우 예컨대 식물인간이라든가 사지마비라든가 무거울증 많이 다쳤다. 중상해라고 그럽니다. 중상해. 중상해는 12대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보험 처리로 그냥 끝날 수는 없어요. 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은 그냥 끝날 수 있지만 용서를 못 받으면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과연 중상해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좀 더 지켜보자고 그런답니다. 저 정도로 많이 다치셨으면 저는 중상해에 해당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빨간 차 운전자분이 내가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니까 난 그냥 종합보험 처리 끝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일이라도 사서 할머니 뵙고 그쵸? 그죠. 사과. 인간이라면 그죠? 예, 좀 사죄도 하고 맞아요. 자잘못을 떠나서 사람 사는 게 그건데 어렵네요 선생님 진짜. 아.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첫째는 서행입니다. 그리고 직진대에 좌회전일 때는 좌회전한 차가 당연히 멈춰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빨리 사고 이전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같이 기원하십시다. 할머니 힘내세요. 아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 차가 되게 높아 보이는데 불박. 뒤에는 큰 차예요. 두 분이 앉아 계시네. 앞에 노 부부가 타고 있습니다. 아, 제발. 점점 가까워집니다. 왜 그래? 어머, 안 보였나 봐. 안 보여? 안 보였구나. 툭.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리둥절. 왜 뒤에서 박어? 지금 앞에 쳐다본다, 오토바이 운전자. 그런데 신호가 바뀌고 앞에 차게 가니까 하시면 안 돼. 가니까 하시면 안 돼. 가니까 모르고 간 것 같아요. 밑으로 들어갔을 자 아까 봤죠? 앞에 있으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졸음운전이에요? 저 부딪힌 걸 못 느낀다고? 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오면서 보지 않았어요? 오는 길에? 그래서 오토바이는 어디서 오고 있었습니까? 여쭤봤어요. CCTV가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근데 안 보이나, 저기? 저기 오토바이 오죠?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앞에 차들이 있으니까 그 뒤에 없어요. 멈춥니다. 네. 이런 무조건 보조건 보였죠. 저 뒤에 지금 졸음운전이 아닌 이상. 저 차 옆으로 빠져나가고요. 저렇게 안 그리고 운전하시는데. 지금 덤프가 오네요. 큰 차였어. 그렇지. 덤프가 보였으니까 멈췄을 거 아니야. 덤프가 보였으니까 멈췄지 그 전에. 예. 안 그랬으면 또 밀고 자, 들어오면서 아까 봤잖아요. 보지 아까 않았을까요? 들어올 때 봤는데 잠깐 딴 생각하면 딴 생각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죠? 안 보이죠? 그리고 앞에 저 트럭만 보는 거지, 2톤 트럭만. 그러더니 툭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같이 가셔야 돼. 그런데 차도 있는데. 지금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런 저거 못 느낀다고? 덤프로 못 느껴요. 네, 그냥 가다가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떡해. 어머 느꼈다. 웬일이야. 어머 어떡해.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다치셨겠다. 할아버지 크게 다치셨고요. 네. 할머니는 더 크게 다치셨어요. 그러니까요. 웬일이야. 어떡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죠.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데 그죠? 아니 오토바이가 있는 걸 봤으니까 스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그냥 그리고 밀고 나서 갔다는 게. 뭐 통화를 하든 뭐 하든 잠깐 네, 잠깐 했다가 깜빡한 가려고 거지. 바꿨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치. 일부러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덤프트럭 운전자는 못 봤다고만 얘기한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못 봐? 그건 말이 오는 안 길에 돼요. 보였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어떻게 못 봐? 그건 말이 오는 안 길에 돼요. 보였을 것 같은데. 이 황당한 사고에 손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고 당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할머니 앞에 덤프트럭이랑 교통사고가 났다. 두 분은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다 그러고 다음 날 이제 면회 시간에 얼굴을 봤는데 진짜 뭐 무슨 미라도 아니고 다 이렇게 붕대로 상처들이 감겨져 있으니까 어머. 어머. 보고서 저한테 첫 마디가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죽을 뻔했어 이거인 거예요. 어깨뼈랑 날개뼈랑 이런 데 다 부러지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뭐 갈비뼈랑 이런 데도 다 몸이 부러지셨다. 다 다치셨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고 나시면서 경추골절이 있으셔가지고 못 걸으시는 상태고 거동이 안 되시고 재활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원래 상태인 그 상태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할머니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앞으로 못 걷는데 희망을 꺾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진짜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엔 듣고서. 근데 경찰분들도 안 보였다고 얘기는 한다고 그분이. 근데 이걸 어떻게 못 보냐. 덤프트럭이 아무리 차체가 높아도 이걸 어떻게 못 보냐. 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셨고 그런데 정찰하게 계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 당연히 여기 못 말이 안 사는 되는 거지. 핑계예요, 핑계. 예, 말이 안 되지. 덤프트럭이 이렇게 보이고 근데 10초 후에 앞으로 점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가서. 오셔서 받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그냥 박은 거 인지 못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가셨나 봐요. 저 어린 학생이 봐도 그걸 아는데 그럼 말이 되는 저거는 얘기냐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하나도 없어요. 네, 가해자분한테서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과나 그런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못 봤다는 게 다냐. 뭐 저희 쪽 상태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물어보셨냐 했더니 못 봤다가 다라고. 저걸 모른다고 이것도? 저거는 모를 수가 없어. 어떡해. 아유, 세상에. 진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봐서 말 한마디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은 덜 소리가 났는데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얻는 거잖아요. 진짜 법이 이때는 사람들 처음 알고 싶어요. 사람들 진짜. 아유, 너무 다정하셨네요. 아유, 세상에 저렇게. 같이 오토바이 타시고 다니실 그러니까 정도면 사이가 되게 금수는 좋으셨다는 너무 좋으시고,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저희한테 사과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고 나기 전량대로 돌려주실 순 없으니까. 여기서 물건을 싣고 상차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죠. 물건 다 실었어요. 이제 저 그물을 이렇게 다 잘 이제 묶어야 되겠죠. 근데 요 트럭이 들어오네요. 저 트럭. 오, 말도 안 트럭이 돼. 저 트럭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사람 있는데. 트럭이 트럭이 쓰러지셨어. 아이고, 아니, 저 그냥 들어와요? 아버님 잘못 하나도 없죠? 네. 아드님께서 제보하셨는데 이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허리가 잘못되셨을 것 같아요. 골반이랑. 수술 받으셨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떡해. 진짜. 어떡해. 진짜. 아니 이 사고 아버님은 완전히 날벼락 당하셨잖아요. 이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러면 좀 더 조심했어야지. 아유 너무 슬프다 이거. 근데 형사합의를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더래요. 왜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런 거지? 아드님인가? 새벽 그때가 한 5시 한 뭐 20분 그때 이제 자고 있었는데 계속 전화가 울리는 것 같아서 받으니까 교통사고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아내가 장이 다 파열이 돼가지고 피가 차고 있다. 구불결장이라는 데서 거기는 이제 아예 이게 거의 뭐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 헐렸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와, 저 차가 밀릴 정도였어. 그러네. 차가 밀렸네. 그때까지는 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의식은 있으셨어요. 아버지 나 이제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수술 잘 될 거고 이제 하니까 잘 하시라고. 네, 잘 들어가셔. 네. 응. 그게 이제 마지막 대화였죠. 그냥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었던 그냥 뭐 슬픈 생각 말고는 뭐 너무 막 진짜 막 황망하게 어이없게 돌아가신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진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아, 제발. 아, 제발. 이곳에서 할머니가 건너가실 거예요. 아, 여기 앞에 목욕탕 있어가지고. 자, 정상적으로 잘 건너가시죠? 제발. 제발요. 사고 날 게 없는데? 저 왜 그래? 아, 진짜 이거 아니다. 완전 밀고 갔. 아니. 예. 다른 각도 CCTV 진짜 이거 영상. 아니다. 완전 밀고 갔. 아니. 자, 건너가시는데 어머! 어머니, 이거 너무 심해. 어머! 어머니, 이거 너무 심해.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아우 너무 심해. 저 할머니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계셨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근데 자동차가 와서 앞에 간 차를 팡 붙이고 그냥 해서 뒤에서 급발진인가?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할머니 아니 이게 왜 많이 다치셨어요. 원인이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 원인. 경찰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냥 경찰 그림은 실수인가? 이렇게. 여기서 우회전하던 차가 여기 가는 차를 옆을 부딪히고 튕겨져서 요 차 또 부딪히고 튕겨져서 그럼 그때까지 튕기고 그때까지 엑셀을 밟았어. 예. 그다음에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또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셀 밟은 아마 운전 미숙이야 또. 이게 우회전 급하게 한 것 같아요. 요 차랑 부딪히고 예. 그다음에 또 가다 요 차 부딪히고 할머니 와. 아 부딪히고 부딪혀서 밀려서 그렇게 할머니까지.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가시던 할머니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럼 저거 뭘로 처벌해야 돼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네, 가실. 중과실인데요. 예. 예. 12대 중과실 예. 중에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마땅하죠. 예. 네. 유죄 합의도 경찰에서 봐야 되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유성진.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그러니까 중과실이 아니에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횡단보도서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니까 보험 처리 끝난다. 에? 왜? 자, 처음에 우회전하면서 처음에 1차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통제권을 잃었다. 통제권 잃어가고 가다가 앞에 가는 차 또 들이받고 그리고 튕겨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운전자가 잘못해서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때린 게 아니라 보행자의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다친 분 너무 억울하시겠네. 진짜 억울해. 그래서 보험 자, 처리로 말이 되는. 자동차 운전 행위가 처음에 뭘 잘못했어요? 우회전해서 천천히 됐는데 뒤에 또 툭툭툭. 말이 안 되죠. 원인 제공을 운전자가 다 처음에 했는데. 부딪혔을 때 스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그러니까 운전 미숙이고 아까 영상을 보니까 좀 엑셀을 밟은 것 같아. 핸들 아니, 자체 틀지도 않았어. 아니 왜냐면 이렇게 되면 다치신 분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이 진단이 다치신 것 시사주인데 같고.
돌아가지 않으신 게 정말 다행이죠. 예, 단순히 벌점과 범칙금 그걸로 끝이다. 보험 처리 끝이다. 그래 할머니가 7m 붕 떠가지고 나가서 횡단보도에 떨어졌어요.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우와. 아유 그때 굉장히 막 피를 흘리고 119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간호사들이 막 뛰어나오고 돌아가시 않으면 굉장히 많이 다쳤겠다. 중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이 다치셨어. 만약에 저 기둥에 박았어. 진짜. 차가 이막 신호가 없으니까 그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 구지를 바로 갔지. 횡단보도니까는 다 양쪽을 살피고 항상 그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차가 들이받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을 6시간 했어. 허벅지하고 장관지하고 두 군데 골절이 되어 있고 왼쪽 어깨 쇄골뼈가 나갔고 혈관 밑에 가슴 다 부러졌네, 온몸이. 몇 군데야 지금 골절이. 14주가 진단이 1차 나왔고 또 추후 진단도 뭐 그래서 머리 다쳤으면 식물이 말하면 두농기인데 그것보다 하지 큰일 날보다 하지 뭐 조금 좀 더 기분이 좀 차려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깜짝 놀랐지. 6개월 정도는 해야 활동을 연세가 하는지 있어서 모르겠다. 후유증이. 의사도 그렇게 하더라고. 회복도 늦으실 거고. 저한테 와서 시인을 하더라. 물개를 잡는다 하는 게 악시라도 밟았다 하는 거를 저한테 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형사처벌이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참 법이 좀 묘한 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은 치고 갔을 건데 이게 어째서 법에 12개 항목이 안 들어가는가 싶어. 차도 자기가 박은 거 같아. 근데 경찰한테 당신들 아버지나 엄마나 저 자식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나?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억울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이랬기에 뭐 더 이상 뭐 말을 못 하겠다 하면서 겁이 이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제기를 해놨다. 어떻게 나왔을까? 아버님. 전화가 한 번 왔는데 그 영감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지는데 뭐 저녁에는 한 그릇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밥을 어떻게 먹어? 무슨 밥을 사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지금 병황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뭐 알아서 내가 전화를 끊어봤어. 그 이유는 뭐 전화 한 번 없고 차도 오고도 안 오고 둘이 있었어. 아들은 좀 나가 있고 이번 시기나 그날 집에 더 들어있기네. 서글픈 마음이 막 들더만. 할머니도 안 계시고 하면은 몸 갑자기 안 좋아지시거든 할아버지도. 이 사람이 우울이 온다 하는 게 그게 맞더만은 내가 요번에 겪어보니까는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기만 눈물밖에 안 나. 아유 어떡해 아버님. 할머니랑 같이 계셔야죠. 지 사람도 시니어처럼 그 일도 다녔다고. 다친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지금 아프다 해자고 사고 낸 사람은 뭐 발 뻗고 자고 너무 안타까워. 너무 억울하고.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신데. 그러니까요. 횡단보도로 정상적으로 그냥 가셨는데. 네, 할머니는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재활이 필요하고 또 나중에 사고 이전의 건강상도 돌아갈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가해자는 범칙금 4만 원으로 모든 게 다 끝나요. 법이 그렇대요. 그런 법이. 그 법 그대로 괜찮아요? 사람이 잘 살기 위해 법이 있는 건데 법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으니까 나 보험 들었잖아.
나 그래서 보험 들은 거 아니야? 자동차 보험 들었잖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달리 평가한다면 가해자의 양심불량 촉진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왜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는 매일 그런 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행자랑 차랑 불박차는 택시입니다. 이쪽에는 무서워. 경사진 곳인가 봐요. 그쪽에 카센터, 그쪽에서 차가 이제 견인해 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근데 원래 절로 들어갈 수도 있지. 저 아주머니, 빨간 옷 입은 아주머니 보세요. 저기. 피하세요. 어머니. 근데 원래 절로 들어갈 수도 있지. 저 아주머니, 빨간 옷 입은 아주머니 보세요. 저기. 피하세요. 저 어머니. 피하세요. 저 어머니. 어우. 어떻게 저분 빨리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람들 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 들어버리셨어 그냥. 들어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차 내려오네, 이제. 아이고. 저 차 때문이었구나. 예. 좀 체크 좀 잘하지. 어떡해. 저분이 일단 괜찮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리막길이라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냥 일반 차가 달려서 와서 피할 수가 없어, 저 정도면. 딱 그렇더라고 거의.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기서 노점하시는 분인데요.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네.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억울하다. 어쨌든 그 견인을 했던 쪽에서 100% 다. 당연하죠. 근데 10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내 다리는 어쩌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장애가 생겼잖아.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끔찍하다, 끔찍해. 너무 위험한데? 견인할 때 연결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뭔가 그 잠금 장치라던가 그런 예. 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견인하시는 분들 견인차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영상 큰 사고인가 봐. 이 영상 아버님은 70대, 어머님은 이제 69세. 큰 조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평소부터 큰 조카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큰 조카 좀 몸이 좀 어떤가, 우리 좀 다녀올까? 그러고 내려가시던 중이었어요. 고속도로로. 그런데 차에 이상이 생겨서 1, 2, 3차로 중에 2차로에 차가 멈췄습니다. 아이고. 차가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떡해.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디에 가야 돼? 긴급구조대에다가 연락됐고요. 근데 차들이 계속 와요. 다 손질해야 되는데 아니 나가면 안 돼. 계속 어찌된 차 이름 모르게 해야지. 그치.
아낀다니까 그러다가. 큰 차 와, 어떡해. 트럭이 와. 트럭. 내리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왜 내가 이거 죄송한데 차는 보이지만 당신 잘 안 보인다고. 모르면 뭐 차가 아이고 까맣고 그렇게 있고. 아, 저 수신호를 하시는데 저 서 계실 때 저 안 보면. 왜 안 비켜? 왜 안 비켜? 진짜. 심장 졸려. 왜 못 봤지? 남편분은 피하셨는데요. 차에 타고 계시던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떡해. 너무 허망하다 진짜. 빨리 차에서 내려서 탈출해야 되는데 아내분이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못 움직이세요. 근데 뒤에서 차들이 계속 와요. 그렇다고 남편이 여보 당신 여기서 나 혼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뒤에서 수신호를 할게 그러는데 이 슬픈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 자녀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아침에 저희 남동생 와이프 올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면서 아버님이 전화가 왔는데 사고 난 것 같다고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울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제 앰뷸런스에 엄마를 이제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아버지가 봤을 때는 엄마가 죽은 것 같다. 그때 당시 큰 조카가 좀 아파가지고 그냥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주말에 공주에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셨었거든요. 달리고 계셨는데 차가 갑자기 이상하게 늦어지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아버지도 당황하시고 지금 우리도 다른 차들 2차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 112는 올 때까지만 이제 하시려고 내려가셨는데 아버지가 이거 수신하시고 나서 12초 만에 사고가 났다고. 어떡해. 야 이걸 못 볼 수가 없잖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못 보지? 뒷부분은 뒤에 짐이 안 보일 정도로 찌그러진 상태고 엄마 앉아 계신 앞좌석에 핸들하고는 거의 다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이제 여기가 거의 다 흘러내릴 정도로 다치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목이 이렇게 꺾이셨다 하시더라고요. 심정지가 오는 상태에서 이송을 하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이렇게 맥박이 약간 쬐던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송 중에. 네. 머리를 다치셨구나. 처참했죠. 너무. 엄마가 또 겁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 진짜. 얼마나 놀라셨을까.
장례 치를 때 그분이 이렇게 손에 붕대 감고 오셨더라고요. 자기 차도 부셔졌는데 한 1억 정도 나오고 양쪽 다 운이 없었다는 식으로 어차피 서로 다 피해자인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이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서로 피해자지? 아니, 제정신이 아닌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도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확한 톤이 없어요. 뭐 형사합의든지 이런 얘기도 했을 텐데 그건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약간만 속도만 줄였어도 그리고 앞에만 봤어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피하시고까지도 그 사람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위험했어. 엄마랑 차를 부딪히는 순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 많이 좋으셨죠? 항상 어디 다니실 때마다 꼭 같이 다니시고. 엄마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가 아빠랑 결혼할 거다. 그러셨거든요. 네. 아낀다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싸마고 그렇게 있고. 아버지는 거의 지금도 이제 그쪽 얘기만 하셔도 계속 우시고 식사도 지금 잘 못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한탄스럽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우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자책하시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계시더라고요. 아우. 나도 간다. 나도 엄마 따라가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를 제일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 잘 건사할게. 네. 아내를 위해서 내가 뒤에서 수신호를 할게 그러는데 아내분은 아낀다니까 그러다가 차는 보이지만 당신 잘 안 보인다고 모르면 뭐 차가 아이고 싸마고 그렇게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다가 아우 안타깝네요. 마음이 너무 아파.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책하실 것 같으니까 이 따님이나 주변의 가족들이 또 아버님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많이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건 보상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잠깐의 부주의로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영영 떠나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 마음은 무슨 뭐 보상을 지금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는 막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님이 머리를 막 상에 받고 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가고. 바로 옆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고 현장. 와.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망 사고일 때 형량이 몇 년 정도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한 3년, 4년? 그래도 4년 정도라고 보통 네, 4년 정도라고 그랬죠? 네. 제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할래? 최근에 네, 실제 최근에 아 최근에요? 최근 사고. 네.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에 시행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9년 1년 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제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크게 이미 사고가 났어요. 그 차를 세워두고 조차 사진 찍으러 고속도로 갓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머. 어떤 사고였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저 흰색 차 잘 보세요. 저 앞에 갓길에 여성이 걸어갈 겁니다. 어디? 잘 가던 차가 왜 그래? 잘 가던 차가 왜 그래? 왜 그래? 사람이다. 날라갔다고? 날라갔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들이받았어. 그냥 날라갔어. 미쳤어. 아니, 똑바로 가면 되는데 왜 갓길로 돌진해요? 어떡해. 바로 사람 즉사했을 것 같아요. 바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 사고는 진짜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나이는 30살. 너무 어려워. 아우 젊어. 너무 젊어.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었고 예비 신부. 신부였어. 신부요? 보통 저런 사고 나면 119가 출동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데려가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연락받은 곳은 장례식장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냥. 그래서 진짜 이 사고 안타까웠던 사고였는데요. 지금 이게 오전 10시 반이에요. 10시 24분이에요. 새벽까지 술을 많이 마셨대요. 어머. 와. 그래 안.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더래요. 완전 만취였네요. 예. 음주 수치 0.196%. 완전히 그냥. 용서가 안 되죠. 용서 안 되는 인간들 많구나. 미쳤나 봐. 진짜 많아요. 그런데 몇 년 받았을까요?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선생님 진짜 처벌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지. 선생님, 이거는 사실 최고형 무조건 10년이 넘어가야 돼.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20년. 그런데 피고인을 4년? 징역 징역 4년. 4년에 처한다. 징역 4년에 처한다. 와. 말도 안 돼. 사람을 죽였는데요. 어떻게 그래요? 아까 20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눈높이에 비해서 너무 낮죠. 최악이다, 최악이다. 아휴 진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가장 민감한 시기에 그치. 저 정도밖에 형을 안 줬다라는 게 그지? 음주운전 같은 거에 윤창호법을 뭐하러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선생님 윤창호법 그럼 생기기 전에는 한 3개월 살았겠네요. 아, 그때 2년이었어요. 사망 한 사람 사망할 때 2년. 너무 열받는다. 그 윤창호법 만든 이후 그래서 성명이 된 거예요? 근데 1년. 아니 윤창호법 이전에는 한 사람 사망하면 2년, 두 사람 사망 4년, 세 사람 사망하면 6년 이래서 되겠습니까 해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윤창호법이 만들어져도 이제는 2단이 4단으로 바뀐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유가 왜? 이유. 자, 3천만 원을 공탁했대요. 하루 전에. 판결 선고하기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했어요. 미쳤나 봐. 아 너무 열받는다. 공탁은요, 합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3천만 원 딱 법원에 맡겨놓는 거예요. 예. 돈을 그냥. 돈을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만약에 상대 측에서 공탁하면 나는 공탁금 안 받을 거니까 제발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 공탁하면 공탁 걸린 사실이 나한테 통지가 아직 안 와요. 안 된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 안 돼. 그래서 징역 4년에 처한다. 말이 돼요? 그래 안 돼요. 진짜 속상하시겠다. 아휴 진짜. 이거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네? 미쳤어. 미쳤다. 와. 가해자들이 항소한다는 게 진짜. 이게 자기들도 변호사 사서 충분히 또 뭐 더 밑으로 받을 수 있어요라고 그러니까요. 또 어서 얘기 들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검사는 항소 안 했어요. 예? 검사는 아니 4년이면 됐어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항소해서 항소 기각됐어요. 그래서 징역 4년 확정됐습니다. 아이고 참. 항소하기 전에. 근데 검사님들은 그렇게 항소 자주 하시면서 이럴 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 너무 답답하다. 이번에는 총선 너무나 확실하게 잘 지켰죠. 네. 아내분께서 이제 운전하신 지가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출근하면서 옆에서 이제 많이 좀 운전도 도와주시고 이분들은 결혼 5년 차입니다. 예. 정확하게 잘 서 있었는데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설마 이렇게? 직진 사고. 걸어다니면서 올게. 또 이사하면 또 은근 안 갈 수 있어, 그치? 그렇지. 뭐야? 아씨. 괜찮아 자기야? 아빠. 괜찮아? 아파. 어떡해? 아프지? 와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빨리 돌아서 그런 거 같은데? 우회전인데? 차가 이렇게. 많이 사고 났다. 예. 차가 이렇게. 많이 사고 났다. 예. 미쳤다. 와, 에어백 다 터졌네. 이거는 그러면 졸음운전인가요? 아 속도가 빨라서 제어가 안 됐구나. 속도가 빨라서 아가 달리다가. 아이고야 빨랐네. 속도가 빨랐어. 속도가 너무 빠르네. 직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2번. 와 뭐지? 그런데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다쳤겠죠. 네. 운전수 때렸으니까. 네. 근데 이분들 이 부부에게는 이 사고로 인한 아픔보다 아 설마 임신. 애기?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설마 애기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몰라서 안돼. 알겠지. 말도 안 돼. 안돼 제발.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좌회전하려고 차 한 대가 이렇게 빠르게 오더라고요. 우회전을 하면서 전면부를 충돌을 했어요. 괜찮아? 타고 있던 차는 폐차를 했어요. 초보였어. 한 달 만에. 와이프는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충돌을 해서 저는 찰과상 정도였고요. 와이프는 흉골불절이라고 4주 진단 받았어요. 저희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다가 한번 유산이 된 적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서. 고봐. 제발 아니기 빌었는데. 한 2년 가까이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랑 냉동배아 이런 거를 2회씩 했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고 발생하고 나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제 와이프가 이상하다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체크를 했는데 2줄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임신이었어. 어머. 그래서 진통제나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다 중단을 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표정이 좋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에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유산될 확률도 적었지 않았나 싶어요. 사고 충격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떡하냐. 저희
아이가 임신 사실 모르고 엑스레이나 CT 촬영이나 이런 진통제 투약을 받은 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마음 너무 아프다. 별 생각이 다 들으세요. 근데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사고로 인한 유산으로 해주는 게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유지되는 거를 사고에 의한 유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너무 속상하다. 야,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사라진 거잖아요. TV 보시는 분들도 급하게 운전 안 하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침착하게 얘기는 하지만 저게 얼마나 무섭겠냐. 여러분들께서 침착감이 진짜 혹시 그랬던 그 가장 나쁜 일이 현실화됐습니다.